네, 한국어 예비교사 한겨울입니다.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강의는 어디서 듣는 건지, 학점 인정 관련해서 제가 당시 찾아볼 때 당시에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수업 실제 들을 때 성적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학점은행제 들을 때 가장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강의는 어디서 듣는 것인가? 저는 그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거기 올려놓고 제가 거기 회원가입을 해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학점 인정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어떤 기준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이러한 과목들을 듣고 와라. 그러면 그 과목은 어디서 듣는 거냐면 집 근처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저기 사설 온라인 사설 학원 같은 곳들이 있어요.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베론이라든가 EK 티처 고시스쿨 그런 사설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서 한국어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도 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성적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강의를 만들어서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단 제가 처음에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의 대학교에서 69학점을 이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퇴를 했는데, 그럼 학점 인정 관련돼서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었다고 하면, 제가 이제 학점은행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공이 다르면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학점은행제에서는 제도적으로 그 제한을 두는 게 1년에 42학점 그리고 한 학기 최대 24학점 제한을 두죠. 그럼 제가 만약에 학교를 다닐 적에 A 년도에 1학기 때는 30학점을 듣고 2학기 때는 20학점을 들었어요. 그러면 1학기는 전체 30학점인데 24가 넘잖아요. 그래서 30학점 들었던 것 중에는 24학점만 인정을 해주고, 그 2학기 때 들었던 20학점에 대해서는 총 또 1년 42학점 제한이 있기 때문에 2학기는 18학점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문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1년에 듣는 한 학기 혹은 1년에 듣는 과목 수가 너무 많았을 때, 학점을 너무 많이 이수를 했을 때 그 각 과목에 대한 전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제한을 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대한 학점도 제한을 하고, 제가 이제 자퇴를 한 이후에 한국어 수업을 들을 때도 역시나 이 학점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영어 영문학과인데 내가 한국어 전공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게 학점 인정이 안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은 다 돼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 선택으로 뺄 것인가 아니면 교양으로 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류는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전공이 다르다고 해서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점 42학점 제한 있고 전공은 달라도 인정은 다 됩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 학교를 별로 열심히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학기에 그렇게 학점을 많이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69학점을 들었었는데 69를 전부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 24학점 이상 들었던 적이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베론에서 광고는 아닙니다만 베론에서 전공부터 교양 실습까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베론에서만 제가 72학점을 수료를 했어요. 자, 베론은 크게 제가 베론 말고 다른 거는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베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중간 30, 그리고 기말 30, 그리고 과제 15, 출석 10, 그리고 토론 질문 이런 게 점수가 또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점수를 잘 받아야 되냐? 이건 제가 대학원 입학 합격 후기에 대한 영상 만들 때 조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학점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부터 저는 석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불리하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4년제 대학교 나와도 학점은행제 출신보다는 훨씬 학력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합격을 하고 보니 실제 이게 학점은행제 출신이냐 아니면 스카이 출신이냐 아니면 지방의 4년제 대학교 출신이냐, 그거는 실제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쫄아가지고 학점 관리를 그냥 열심히 했어요. 왠지 그래도 학점이라도 좋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 생각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 시험 보는 기준을 보니까 그냥 면접만 봐요. 그냥 내가 면접만 보고 내가 들이대면 4년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나 뭐 학력 좋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밀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경희대 같은 데는 필기시험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필기시험을 잘 쳐서 대학원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뭐 필기시험을 아예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합격을 하고 보니까 뭐 4년제 대학 출신이냐 아니면 뭐 고학력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냥 학위가 있냐 없냐. 다만 제가 합격을 하고 보니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평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대학원 얘기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누군가가 이거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근데 평점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보통 보면 뭐 서류 50, 면접 50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류에서 보는 게 뭐 평점 말고 볼 게 없어요. 뭐 영어 성적 안 내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평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일단 제가 배론 관련해서 들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 기말, 과제, 그리고 뭐 출석, 그리고 뭐 질문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수 잘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제가 첫 학기에 그 과제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중간 기말고사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과제를 안 했다가 전공 필수 과목을 A뿔을 몇 개 놓쳤거든요. 그게 좀 뼈가 아프죠. 예. 그래서 중간 기말도 당연히 잘 치셔야 되고 과제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질문 토론 출석도 평점 잘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오픈북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공부한 거 바탕으로 그냥 풀었는데 오픈북이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험 보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1번부터 25번까지 해당하는 거를 책에서 다 찾았어요. 시험 시간 보통 1시간 정도 되는데 처음에 그냥 푸니까는 뭐 몇 개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점에 좀 영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오픈북으로 1번부터 25번까지 다 찾았어요. 물론 가끔씩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 기말에 대해서는 오픈북을 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가 과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까다로운 과제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란 소린가 싶을 정도의 과제가 나오기도 해요. 일단 과제 팁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과제 관련된 책들 봤던 게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리스 사이트 있죠. 논문 사이트 참고하시고 과제는 주로 도서관 가서 뭐 한국어 관련된 책들 보는 거 리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이나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비중은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뭐 크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석 그냥 꼬박꼬박 뭐 그냥 켜놓고 딴 거 하셔도 출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맞다. 그리고 과제 할 때 그 도서관이나 리스 보는 거 말고도 가끔씩은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꼭 사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책이 도서관에 다 있으면 좋은데 도서관에 간혹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라는 게 약간 그 도서관에서 한국어 치고도 약간 마이너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약간 대학이랑 비슷한데 교수가 자기가 쓴 책들을 사게 하려고 과제를 그 책이 있어야만 할 수 있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더러운데 그럴 때는 저 같으면 그냥 학점 잘 받고 싶어서 좀 돈 아까워도 그냥 그 책을 샀습니다. 뭐 어쩌겠어. 그거 아니면 과제를 도저히 이거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배론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은 다 오픈북, 그리고 과제는 리스나 도서관 가서 하시고 진짜 필요한 책 있으면 어쩔 수 없어도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토론이나 질문 같은 경우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출석도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합격해본 결과로 평점은 꽤 중요한 것 같다. 평점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신다면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